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사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새해에 혹시 목표 세우셨나요? 새해 목표요. 저는 소소하게나마 좀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영어 목표를 공부요? 세웠어요. 예. 세우신 목표 꼭 이뤄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새해가 되면 이렇게 저마다 이제 목표를 세우죠. 아마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현재는 실직 상태인 분들은 역시 취업이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3년 개묘년에도 역시 취업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취업과 관련된 통계들을 보면 올해 취업 시장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나마 지난해 코로나가 풀리면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어땠나요? 네, 일단 통계청의 어떤 분석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11월 전체 실업자 수는 66만 6천 명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6만 8천 명이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20대 실업자만 좀 유독 늘어나면서 23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체 실업자의 3분의 1 이상이 20대인 상황인데요. 같은 달 취업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만 좀 오히려 줄어든 상황입니다. 고용 시장은 오히려 풀렸는데 20대만 비껴간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문제는 이제 이뿐만이 아닌데요. 고용의 어떤 질도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네. 그 한 주에 15시간 밑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180만 명까지 이제 늘었고, 또 3명 가운데 1명이 또 20대와 또 30대인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코로나 후에도 고용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서 학위를 받고 졸업을 또 미루는 대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눈높이를 낮추기에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제 물가의 어떤 상황, 그런 속에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붙잡아야 하는 어떤 절박함, 이런 것이 큰 거죠. 그러니까요. 이 고물가 시대에 취업 준비만 길어지는 답답한 상황, 20대에게 더 가혹하고 더 힘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일까요? 그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그 경제가 어려워질 때 그 세대별로 어떤 체감하는 어떤 고통의 정도를 산출을 해봤는데, 네. 역시 20대가 이제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청년층이 체감한 물가 상승률은 이제 5.2%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하고 대비를 해보면 10배 수준에 달했던 건데요. 굉장히 영향이 큰 거죠. 청년층이 많이 소비하는 분야에 물가가 이제 상승되는 게 집중되면서 소득은 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것이죠. 네, 물가에 취업난 이중고 겪고 있는 청년들인데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날씨가 이제 정말 추운데요. 그 사실 실제로 이 상당히 고용 경기도 추울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이제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것인데, 이제 특히 20대 취준생들이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곳 중에 이제 공공기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 14년 만에 인원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목적으로 정원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일단 감축되는 인원을 살펴보면 12,400여 명,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3% 수준입니다.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넘기거나 혹은 부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줄여 나가겠다는 건데, 물론 이제 안전 필수 인력 등은 이제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규모가 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공단 등이 이제 상대적으로 역시 이제 인력 감축 규모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줄어드는 건 통행료 수납 업무가 자동화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입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도 이제 그 전체 규모가 크기는 한데, 다만 이번에 이제 국정과제인 원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 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규모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취업 시장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규모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는 이제 퇴직이나 이직 등을 통해서 이제 한 3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인력 축소 목표 인원의 대부분이 이제 올해에 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신규 채용이 주는 것은 이제 최소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결국 이제 기간제 인턴 등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로 이제 전달이 되고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문제가 다른 분야에서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융권도 그 인원 감축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그 4대 시중은행에서는 희망 퇴직을 통해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 4대 은행 퇴직자는 약 3,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상되면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권의 희망 퇴직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건설업계도 사실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이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지난해 말에 건설사들 줄줄이 부도난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자연스럽게 건설업계 불안 상황 그리고 또 이게 고용으로도 또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지난해 9월이죠. 지난해 9월에 이제 우석건설하고 11월에 이제 동원건설산업이 이제 부도가 난 데에 줄도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거죠. 대출 금리가 높아져서 이제 값을 깎아준다고 해도 분양이 잘 안 되고 또 돈줄이 막힌 건설사로서는 완전 막다른 골목에 이제 몰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만큼 실직자도 이제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은 이제 대기업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등 일부 대기업에서 역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퇴직자는 많아지고 취업할 곳은 줄어드는 그런 현실인데요. 근데 중소기업 입장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 네, 또 이제 이게 사람인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지난해 또 직원을 채용한 기업 338개사 중에서 88.5%가 계획한 인원 충원에 실패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특히 대기업보다 역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또 역시 심각했습니다. 충원 비율이 50%를 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기업은 이제 15%였지만 중소기업은 그 2배 이상인 34%였습니다. 네. 통계로도 역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 지난해 상반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력은 전년 상반기보다 6만 명 이상 늘었는데 미충원율이 14.7%로 300인 이상 기업의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대기업에는 몰리고 중소기업에는 안 오다 보니까 그 채용을 채우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적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인력이 필요한 기업은 정작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구직자들 역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미스매칭 현상이 지난 5년간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처우의 양극화가 커지기도 했고요.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런 이중구조와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 등이 코로나19 충격과 맞물린 결과다.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미충원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 1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정부가 내놓은 것은 이제 올해 그 임금 체계와 이제 근로 시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개혁안을 마련을 해서 상반기 내로는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겠다. 입법 과정까지 거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인데요. 네. 그 노동개혁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이제 그간 산업 내에 있었던 미스매치를 잠재 원인으로 이제 꼽히는 어떤 경직된 임금 체계, 근로 조건의 차이, 이제 기업과 구직자 간의 어떤 기술 수준 불일치,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겠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로 이제 정책적으로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고 현장에서 적용이 될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은 취업이 힘들고 기업은 채용이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잘 연결되기 위한 고용 사다리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